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단기 총공급을 소개했습니다. 단기란 한 나라의 임금이 고정되었거나 비신축적인 기간을 말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우리가 논할 내용은 장기 총공급과 총공급 관련해 대안적인 이론이라고 불리는 케인스주의 총공급 곡선입니다. 장기 총공급 곡선을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곡선을 일컬어 신고전파 혹은 통화주의자 시각의 총공급이라고 합니다. 유의하실 게 이 곡선은 수직선입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완전 고용 수준의 국민소득입니다. YFE는 완전 고용을 지칭합니다. 완전 고용이란 일자리를 원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경제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실업자를 우리는 소위 자연적인 수준의 실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노동 인구에 막 진입한 사람들 혹은 취업과 실업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 혹은 기술의 변화 또는 세계화와 같은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입니다. 장기 총공급 곡선은 완전 고용 수준의 총생산과 접점을 이루는 수직선입니다. 이는 경제의 물가 수준이 어떻든 간에 총생산이 완전 고용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시피 두 개의 서로 다른 물가 수준에 상응해 디플레이션이 있건 인플레이션이 있건 물가가 낮건 높건 총생산은 완전 고용 수준과 일치합니다. 장기 총공급이란 당연히 장기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좌우됩니다. 거시경제학에서 장기란 이전 영상에서 힌트를 주기도 했지만 임금이 완전히 신축적이고 변동적인 기간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국민 경제의 생산 수준이 얼마나 되건 거기에 맞춰 조정됩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장기적으로 완전히 신축적입니다. 따라서 경제의 수요 수준이 매우 낮으면 임금도 매우 낮아질 것이므로 기업은 단기적으로 임금이 비신축적이거나 고정적일 때 그랬던 것처럼 노동자를 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경제에서 수요가 매우 높고 물가가 높다면 임금은 고물가 수준과 높은 수요 수준에 맞춰 조정될 것이고 기업은 추가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노동자에게 훨씬 더 많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의 물가 수준이 어떻건 간에 임금은 완전히 신축적이 되며 평균 물가 수준에 맞춰 조정되므로 기업은 경제의 물가 수준이 어떻든 간에 완전 고용 수준의 총생산과 동일한 총생산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임금은 인상됩니다.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임금은 인하됩니다. 그 결과 기업은 언제나 똑같은 인원의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며 총생산은 항상 완전 고용 수준의 총생산이 될 겁니다. 장기 총공급 곡선 혹은 신고전파 총공급 곡선은 완전 고용 수준의 총생산에 상응하는 수직선입니다. 임금은 완전히 신축적입니다. 경제에서 물가 수준이 하락할 때 노동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으며 경제에서 물가 수준이 상승할 때 노동자를 더 채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대목이 우상향 기울기의 단기 총공급 곡선과 비교해 가장 다른 점입니다. 우상향 단기 총공급 곡선은 기업이 물가 상승에 상응해 더 많은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물가 하락에 상응해 노동자를 해고할 경제적 요인이 있지만 수직선인 장기 총공급 곡선은 채용이나 해고할 경제적 요인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경제의 물가 수준이 어떻든 간에 총생산은 완전 고용 수준이 됩니다. 실업 수준은 항상 소위 자연 실업률과 일치하게 됩니다. 향후 강좌에서 실업의 유형과 자연 실업률에 관한 영상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총공급에 관한 하나의 대안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단기 총공급 곡선을 살펴보았습니다. 단기 총공급 곡선 SRAS를 여기 이 그래프에 추가해서 그 모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에게 환기합니다. 단기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 곡선으로 미시경제학의 공급 곡선과 매우 닮았습니다. 그리고 케인스주의 총공급 곡선이라고 알려진 이 같은 혼합된 형태의 총공급 곡선도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이 모형은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 기간 물가 수준이 하락한 이후에 임금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주시했습니다. 따라서 신고전파의 총공급 모형이 예측한 대로 총생산이 완전 고용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대공황 당시 물가 하락이 있었을 때 내가 여기에 몇 개의 물가 수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걸 대공황 당시 미국 혹은 유럽의 물가 수준이라고 칩시다. 대공황을 경험한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물가 수준이 PL1일 때 해당 국가의 총생산이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총수요 감소로 인해 물가 수준이 하락했을 때 총수요 감소의 경우는 균형 및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관한 다음 영상에서 논할 예정입니다.
물가가 하락할 때 신고전파의 장기 총공급 곡선에서 보듯 총생산이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총생산 수준과 고용 수준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달리 말해 실업 수준이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PL1에서 PL2로 하락함에 따라 총생산 수준과 고용 수준이 대폭 감소했고, 물가 수준은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하는데도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대폭 상승했을까요? 이것은 케인스가 관찰해서 파악한 경직적 임금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때로는 경직적 임금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영상에서 경직적이란 말을 정의했죠. 그 말은 비신축적이란 뜻의 다른 말입니다. 케인스 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임금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소폭의 디플레이션만 존재합니다. 물가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시다시피 물가는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합니다. 그러나 총생산과 국민소득은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덩달아 고용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케인스 모형은 예상하는 것일까요?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하고 총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경제가 회복했다고 할 때 물가 수준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여 상대적으로 총생산과 고용 수준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물가 수준은 조금 상승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매우 소폭의 인플레이션에도 총생산과 고용은 대폭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공급이 완전 고용 수준 이하에선 탄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매우 탄력적이라는 말은 생산자가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의 변동에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미시경제학에서 배운 걸 복기해보면 탄력성은 가격 변동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반응성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라면 물가 수준이 조금 증가해도 산출물 공급량은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는 과잉 생산 능력의 존재와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에 과잉 생산 능력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경제가 후퇴기로 들어서 경제가 완전 고용 수준 이하로 생산할 때 상대적으로 소폭의 임금률 증가에도 기꺼이 일할 용의가 있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후퇴기나 침체기에는 유휴 자본과 토지가 많습니다. 기업이 나서기만 하면 노동자를 새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후퇴기에는 기업들은 새로운 자본을 취득할 수도, 더 많은 재화 생산을 위해 더 많은 토지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해당 자원에 대해 높은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고, 기업은 지급할 임금을 인상할 필요도 없고, 지주의 높은 임대료 요구에 직면할 필요도 없이 말입니다. 경제의 과잉 생산 능력이 많다면 경기 후퇴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완전 고용 수준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총생산이 감소했다면 그 뒤로 기업은 고물가에 직면하지 않고도 총생산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기 순환이 회복 국면일 때 그다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고도 총생산과 고용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이미 완전 고용에 상응하는 생산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한 완전 고용 수준을 초과하는 총생산 증대가 계속되고 있다면요. 보시다시피 케인스주의 총공급 모델에 따르면 완전 고용 수준을 초과하는 생산은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하건대 물가 수준이 이 경우 PL1 이상으로 상승할 때 우리가 물가 수준이 PL3 혹은 PL4로 상승한다고 칩시다. 지금은 총공급 곡선이 신고전파의 총공급 곡선과 모습이 판박이인 총공급 곡선이 존재합니다. 물가가 상승해도 더 이상 과잉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경제에서 더는 과잉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증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추가로 사용할 노동자도 토지도 자본도 더는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 고용 수준 YF2를 초과하는 총생산 수준으로 증산하려고 하면 고인플레이션과 마주할 뿐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생산 요소가 총동원된 완전 고용 수준을 초과하면 임금과 여타 비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만 발생할 뿐입니다. 이로써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단기 총공급 곡선과는 다른 두 가지 대안적 관점의 총공급 곡선을 살펴보았습니다. 신고전파의 장기 총공급 곡선은 YF2라고 하는
완전 고용 수준의 총생산에 상응하는 수직선입니다. 이런 수준의 총생산이라면 거의 누구라도 일자리를 원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의 사람이라곤 첫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나 취업과 실업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 혹은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장기 총공급 곡선 LRAS가 완전 고용 수준에 상응하는 수직선일까요? 임금이 완전히 신축적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완전히 신축적입니다. 경제에 디플레이션이 있으면 임금은 하락합니다.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할 필요가 없으며 기업은 계속 완전 고용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 물가 상승이 있으면 임금은 즉각 조정됩니다. 기업은 추가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노동자에게 훨씬 많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계속해서 동일한 산출량을 생산하고 동일한 수의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신고전파의 견해에 대한 대안으로는 케인스주의 경제관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경제에 만일 일부 디플레이션이 있다면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경직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이 소폭 하락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총생산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잉 생산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가 경기 후퇴기에서 회복기로 넘어갈 때 상대적으로 소폭의 인플레이션 수준만으로도 고용과 총생산이 대폭 증가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고용 수준을 초과하는 총생산 증대는 불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지속해서 완전 고용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생산하려고 한다면 임금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케인스주의 총공급 곡선은 완전 고용 수준일 때 수직선이 되고 완전 고용 수준 이하에선 수평선입니다. 그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형광펜을 사용합시다. 케인스주의 총공급 곡선은 완전 고용을 초과할 때 수직선이라 완전 고용을 초과하는 산출량 증대는 불가능합니다. 완전 고용 수준 이하는 수평선인데 과잉 생산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완전 고용 수준에 접근할 때 보시다시피 곡선이 우상향합니다. 따라서 바로 이 구간에서는 과잉 생산 능력이 감소합니다. 과잉 생산 능력이 감소하면서 실직 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유휴 공장도 거의 없습니다. 유휴 토지도 거의 없습니다. 임금, 지대,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완전 고용에 접근함에 따라 일부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회복기에는 거의 전혀 인플레이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를 말합니다. 면밀히 살펴본다면요. 경제가 깊은 후퇴에서 완만한 후퇴로 넘어감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모든 생산 요소가 총동원된 완전 고용에 접근할 때 일부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비가 상승하고 다시 자원이 희소하게 되고 과잉 생산 능력은 감소하니까요. 완전 고용을 넘어가면 더는 과잉 생산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산출량 증대 노력은 고인플레이션에 직면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과 지난 영상에 걸쳐 일국의 기업이 물가 수준의 범위에 상응해 생산하기를 바라는 총생산을 총공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임금이 경직된다는 가정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임금이 완전히 신축적이므로 어떠한 물가 수준에도 그에 상응해 조정한다는 이론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케인스주의 총공급 곡선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곡선은 일종의 단기 우상향 총공급 곡선과 수직선 형태의 장기 총공급 곡선이 혼합된 형태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직전 영상에서 소개한 단기 총공급 곡선과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장기 총공급 곡선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달리 말해 여기 왼쪽에 있는 모형을 살펴봅니다. 그 모형에 총수요 곡선을 추가하고 총수요와 총공급 수준에 기초해 어떻게 한 나라의 균형 총생산과 균형 물가 수준이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